태아 알코올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임신한 여자가 술을 마시면 이제 그 아이가 부실한 아이가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자폐증 비슷하고 정신파괴가 되는 거죠. 그런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여자도 술 마시기 좋아하는데 그 뭐 남자하고 같이 하겠다는 걸 말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나중에 결혼하고 아기 낳을 생각을 하는 사람은 술버릇이 들면 안 되죠.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수면제죠. 수면제 잠이 안 와서 수면제를 먹는데 잠이 잘 들거든요. 그 다음날도 또 먹죠. 근데 잠이 조금 안 와요. 그러면 이제 하나 더 먹고 자요. 한 열흘 지나면 3개 먹어야 됩니다. 요걸 이제 양이 자꾸 늘어가는 거를 우리가 내성이라 그러는데, 그다음에 이제 PCP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미국의 그 범죄 드라마 보면 엔젤스 더스트, 천사의 뭐 가루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PCP예요. 이런 일 때문에 이제 이 범죄 영화에 등장을 합니다. LSD, PCP, 코케인, 암페타민, 히로뽕. 히로뽕은 미국서는 그걸 크리스탈이라고 그래요. 이제 이렇게 이런 말들이 나오면 거기에 알아듣지 못할 무슨 물질을 먹고 사람들이 뭐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다 이런 그 약물 남용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이고 현재 효산노인병원에서 진료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민성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중독이 무엇인가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남용 약물 하나하나에 대한 그 문제점, 관심거리. 여러분이 이거 들어보면 이거 아는 얘기다 하는 거지만 하여튼 약물 하나하나에 대한 그 특성이나 관심거리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술이죠. 이걸 이제 알코올 중독이라 부르는데, 알코올 중독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신경을 써야 될까요? 하는 거는 첫째, 우리 사회가 술을 권하는 사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술을 아주 관대하게 생각해서 이 술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적인 이 말씀은 자랑스럽지 못한 그런 거를 보이는데, 이 알코올 중독의 그 기준을요, 한 사람이 한 번에 술을 얼마나 먹느냐, 예를 들면 뭐 소주 몇 병을 먹느냐, 뭐 이걸 가지고 이제 계산해 보는데, 서양 사람들의 알코올 중독의 기준에 맞추면 한국 사람 남자들은 약 반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술을 권하는 사회고 술 마시는 걸 보통으로 생각하고 그냥 그거 술 못 마시면 그게 남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바람에 이 술을 많이 마시는데, 우리는 그 정도야 괜찮다고 보지만 서양 사람 의학적 기준에서 보면 다 중독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우리가 예민하게 경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알코올 중독에서 이제 흔히 말씀드리는 게 이제 기억 상실, 영어로는 블랙아웃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제 술 먹은 저녁에 있었던 일을 그 다음날 아침에 기억을 하나도 못 해요. 요걸 블랙아웃이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핑계 삼습니다. 지난밤에 술 먹고 나쁜 짓을 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또 뭐 술 먹고 그런 거 이게 파주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모순입니다. 그거 가차없이 처벌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 술을 안 마시든지 해서 이제 문제가 덜 생기죠. 여러분 술 많이 마시면 결국 나중에 보면 간 버리고 몸 버리고 일찍 죽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쉽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다음에 알코올 특이 중독이라는 현상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드뭅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술을 조금만 마셔도 굉장히 취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의사들은 일종의 간질 현상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보통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술 중독이 되었다가 술을 안 마시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게 이제 여러분들도 혹시 동네에서 보았을 수도 있고 이제 병원에서는 흔히 보는 건데, 이제 진전선망이라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진전이란 말은 이 손을 벌벌벌 떠는 거죠. 그다음에 선망은 헛것을 본다는 뜻입니다. 정신없이 불안해하고 헛것을 본다. 진전선망이 생기는 이유는 아까 말씀한 대로 술을 오래 마시다 보면 뇌가
알코올에 적응이 되죠. 근데 그 적응이 돼서 서로 공존 상태에 있다가 알코올이 빠지면 이 내가 의지할 데가 없죠. 의지할 데가 없어지니까 내가 말하자면 놀래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발광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선망이 보이는데 흔히 이제 환각을 보는데 우리가 재밌게 생각하는 게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었을 때 보이는 환각이 이 벌레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이제 그걸 치료를 잘합니다만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병원에 많았어요. 이게 술 끊고 정신없이 이 벌레를 손으로 잡는다고 좀 막 이러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옛날에 병원에서 많이 볼 수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알코올 중독을 고치지 않고 오래 가다 보면 나이가 들어가지고 콜사코프 증후군이라는 그 이제 병이 생긴 일종의 치매예요. 알코올성 치매. 쉽게 말하면 술을 오래 먹다 보면 나이 젊어서 치매가 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심각한 거는 술 먹고 교통사고 나는 거. 뭐 그것뿐 아니죠. 뭐 떨어진다거나 넘어진다거나 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여자분들이 술을 좋아하는데 이게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태아 알코올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임신한 여자가 술을 마시면 이제 그 아이가 부실한 아이가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자폐증 비슷하고 정신파괴가 되는 거죠. 그런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여자도 술 마시기 좋아하는데 그 뭐 남자하고 같이 하겠다는 걸 말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나중에 결혼하고 아기 낳을 생각을 하는 사람은 술버릇이 들면 안 되죠. 지금이라도.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 되면요 임신을 해도 술을 마셔야 됩니다. 그걸 못 견디니까. 그래서 이런 또 후유증이 생기죠. 그다음에 커피 중독. 커피 중독은 중독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하겠지만 하여튼 이것도 중독입니다. 안 먹으면 보대껴요. 그 어떤 사람이 뭐 하루에 한 2잔, 3잔 마시면 다음날 아침에 몸이 뿌듯한데 커피 한 잔 딱 하면 개운해지죠. 이게 이제 카페인 중독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양이 많아져서 하루에 뭐 블랙커피를 세게 타서 20잔 마신다. 그러면 이거 상당히 이제 심각한 거고, 나중에 그걸 끊으려고 그러면 이제 못 끊죠. 그리고 뭐 카페인 같은 거는 쉽게 생각하니까 아무 데서나 살 수 있고요. 근데 여러분 조심할 것은 청량음료, 막 코카콜라 뭐 이런데 이제 카페인이 들었다는 거 알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음료라는 거는 카페인이 잔뜩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린 학생들이 공부하느라고 잠 안 자는 약을 마실 거를 먹는데 요게 이제 또 카페인이 잔뜩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젊은 애들한테 그걸 마시지 못하게 말려야 됩니다. 커피 마신다고요? 술 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커피를 마시면 술 때문에 뇌가 마비되고 커피 때문에 자극이 되고 그러니까 뇌가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커피는 술을 깨게 해주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않도록 하시고 담배는 뭐 워낙 유명한 그 중독 물질이죠. 이걸 못 끊어서 결국은 뭐 암에 걸린다거나 하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니코틴은요 발암 물질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수면제, 그다음에 신경안정제가 있는데 이거는 소문이 꽤 나 있어요. 수면제나 신경안정제를 먹다 보면 습관성 생긴다. 그래서 그거는 먹지 않겠다.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그 환자를 만나서 조금 안정제 같은 걸 좀 드셔야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습관성인데 안 먹을래요. 그래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볼 때는 좀 좋은 현상입니다.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먹다 보면 이 약이요. 이제 좋게 말하면 그 불안을 없애주니까 아주 그게 좋아요. 효과가. 금방 효과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한 알, 2알 이렇게 먹습니다. 제일 유명한 게 수면제죠. 수면제 잠이 안 와서 수면제를 먹는데 잠이 잘 들거든요. 그 다음날도 또 먹죠. 근데 잠이 조금 안 와요. 그러면 이제 하나 더 먹고 자요. 한 열흘 지나면 3개 먹어야 됩니다. 요걸 이제 양이 자꾸 늘어가는 거를 우리가 내성이라 그러는데 이 내성이 생기면 자꾸 늘어서 아까 말씀한 대로 하루에 뭐 100개, 200개 먹는 사람도 생겨요. 100개, 200개 먹어도 잠을 안 잡니다. 내성이 생겼어요. 뇌가 적응을 해서.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는 신경 안정제가 이제 위험한데 요거는 우리가 그래도 하도 뭐 얘기를 해서 그런지 사람들 사이에 이제 경각심이 높아서 그런 대로 다행이라고 생각하죠. 이 약은요, 아까 말씀한 대로 뇌를 진정을 시키기 때문에 탈억제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먹고 해롱해롱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이제 그
술하고 똑같습니다. 탈억제 작용과 기억 상실증 이런 게 나타나요. 그다음에 각성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각성제는 이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 환상적인 그런 그 추측을 합니다. 그거 먹으면 뭐 황홀하다 뭐 이런 식의 그런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기분도 일부 있지만 이 그런 기분만큼 또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이 불쾌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다는 말이 있듯이 뭘 먹어서 기분이 아주 좋다 그러면 그게 반대되는 효과, 반대급부도 그만큼 심하게 깊게 나타나는 게 또 이 정신 자극제의 또 작용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암페타민 계통인데 암페타민 말고도 요걸 조금 화학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붙여가지고 무슨 멜질기를 이렇게 이제 붙이면 거기에 메스암페타민이 되는데 메스암페타민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이 아는 히로뽕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또 복잡한 구조를 만든 게 엑스타시라는 그런 그 이제 약물입니다. 이게 다 암페타민 계통의 약물이에요. 이걸 먹으면 이제 각성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코케인 계통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남미의 코카 나무라는 그런 나무 이파리에서 나는 성분인데 요게 이제 그 뇌에 자극을 해서 요걸 유효 성분을 뽑아서 이제 약을 만들고 요걸 또 화학 구조를 바꿔서 아주 세게 맺는 게 크랙이라는 약인데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좀 발견하기 어려워요. 그다음에 이제 환각제라는 게 있습니다. 환각제는 말 그대로 환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뇌를 자극하는데 뇌의 특정 부분을 자극해서 말 흙것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주로 이제 환시, 눈앞에 뭐가 나타나는 걸 보이는데 이제 그 보이는 것들이 컬러풀해요. 컬러풀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만화경 여러분 아시죠? 칼레이도스코피라고 이게 돌리면 이렇게 무늬가 막 변하는 그 이제 그 이 만화경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제가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그걸 본 사람은 뭐 그거 한번 보고 난 다음에 너무나 그 정신이 황홀해지죠. 취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찾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어떤 또 작용이 있느냐 하면 여기 이제 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의식을 확대한다 그래요. 인간의 마음을 넓혀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제 어떤 건지 우리가 제가 설명을 못하지만 뭐 설명을 해본다면 나와 너 사이에 경계가 없어진다고 그런 느낌이 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와 나 사이에 무슨 벽이 있다고 흔히들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 사이에 간격이 있다, 경계가 있다, 벽이 있다, 벽창호다 뭐 이런 말을 하듯이 근데 이거 약을 먹으면 그 너와 나 사이에 경계가 없어져서 그 사람하고 그냥 나하고 일체를 느낀다 이거죠. 그래서 일체감을 느끼는 게 여러분 이게 이제 말하자면 쾌감이에요. 행복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일체감을 느껴서 행복감을 느껴본 사람은 알죠. 이제 그 뭐 처음 연애를 한 사람이 그 애인하고 나 사이에 뭐 하나가 된다 뭐 이런 그 기분을 느끼잖아요. 그럼 뭐 기분 좋아 어쩔 줄 모르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너와 나가 하나가 된다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종교적이기도 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약을 먹으면 경계가 없어지니까 너와 나가 일체가 된다 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게 이제 하나의 종교로 만들었어요. 환각제 종교. 그 1960년대 그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하는 사람이 이 환각제 LSD 가지고 이제 무슨 종교체를 만들어가지고 다 모아놓고 다 먹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명상을 하고 뭐 이런 걸 해서 그러다가 이제 학교에서 쫓겨나고 도망다니다가 36번 체포됐답니다. 감옥 갔다가 잠깐 있다 나와서 또 거짓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유명인사인데 악명이 높은 유명인사죠. 어떤 사람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누가 따랐겠어요? 히피들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관리나 지도자들은 그거 못마땅해가지고 잡아 넣으라고 난리였었죠. 근데 하여튼 법에 의해서 처벌은 받았습니다만은 그때마다 잠깐 감옥살이 하다가 나와서 또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 그룹을 만들어서 이제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히피도 사라지고 이제 그 사람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LSD나 이런 그 환각제는 옛날처럼 그렇게 유명하거나 많은 사람이 쓰거나 하지 않는데 아직도 가끔 이제 소위 그 파티 드럭이라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그 파티할 때 이걸 가져다가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LSD가 가장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PCP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미국의 그 범죄 드라마 보면 엔젤스 더스트, 천사의 뭐 가루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PCP예요. 이런 일 때문에 이제 이 범죄 영화에 등장을 합니다. LSD, PCP, 코케인, 암페타민, 히로뽕. 히로뽕은 미국서는 그걸 크리스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런 말들이 나오면 그게 알아듣지 못할 무슨 물질을 먹고 사람들이 뭐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다 이런 그 약물 남용이에요. 여러분 그 단어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게 환각제에 의해서 생기는 그 이제 정신 현상, 그다음에 이제 집단 현상, 이걸 사이케델리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이케델릭이란 말은 한때 여러분 들었죠? 한때 사이케델릭 뮤직이라 그래서 이제 한참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요즘 이제 그 말은 없어졌지만 요즘 음악이 다 사이케델릭이에요, 사실은. 그걸 듣다 보면 점점 이렇게 몽환 상태에 빠지게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보시면 하지만 그 리듬이나 그 멜로디가 같은 게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그걸 한참 듣다 보면 이제 이제 전문적으로 말하면 센소리 데프리베이션, 감각 박탈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멍해지고, 멍해지면 아까 말한 너와 나 사이에 간격이 없는 걸로 느껴지게 돼. 그래가지고 그게 기분 좋게 느껴지고, 그게 이제 소위 하이로 느껴지고, 그래서 이제 그게 빠져드는 거죠. 그게 사이케델리즘, 사이케델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 사이케델릭이 주로 어떤 상황에서 벌어지는 줄 아시죠? 요즘 우리 주변에서 락 콘서트라고 부르는 거. 거기 가보면 여러분 그 옛날 60년대 이게 미국의 그 록앤롤 콘서트라고 해요. 락 콘서트를 해가지고 아주 우드스탁 페스티벌 해서 난리 난 적이 있었죠. 그게 지금 연장이 돼서 우리나라도 와서 지금 콘서트라는 형식으로 들판에 이제 야외 무대 꾸며놓고 볼륨을 엄청 틀어놓고 뭐 이러면서 이제 소동이 벌어지는 거, 일종의 사이케델릭 현상입니다. 거기 가서 이렇게 뭐 술을 마시든 뭐 거기서 미국 같으면 이제 LSD나 그 코케인을 막 퍼주거든요. 그거 먹고 이제 환각에 빠져서 이제 아주 소위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미친 듯이 그런 뭐 춤을 추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좀 약물 이 효과예요. 제정신에 그렇게 되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음악이라든가 술, 그다음에 마약을 먹고 그런 그 행동이 벌어지는 거죠. 요걸 갖다가 아까 말한 그 티모시 리얼이라는 하버드 대학 심리학 교수가 말을 만들었는데, 의식의 변화라고 그랬어요. 의식의 변화, 의식의 확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의식의 변화, 의식의 확장, 뭐 너와 나와의 간격이 없어진다 이런 말을 들으면 경계하셔야 돼요. 이게 마약 상태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지 진정한 의미의 어떤 의식의 변화라든가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약물들이 LSD가 합성된 물질입니다. 이 자연 세계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합성하는 기술이 자꾸 발전해가지고 또 화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별의별 그 합성 물질들을 만들어 팔아요. 그래서 미국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약물들이 길거리에서 팝니다. 스트리트 드럭이라고 그러죠. 이걸 팔고 걸리면 잡혀가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조직 폭력배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이, 어떤 애가 교육을 못 받고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이 마약을 하청받아가지고 길거리에서 팔아요. 2달러, 3달러에. 그럼 그걸 갖다 주면 자기는 조금 먹죠. 한 달에, 하루에 한 20달러 벌죠. 그러면 그걸 백업하는 사람 그걸 다 돈을 모아가지고 두목한테 갖다 주면 이게 이만큼 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영화에 보셨죠? 뭐 돈다발 세는 장면. 비밀 공장에서. 이제 그게, 그러니까 이 약을 만들어 파는데 그 자기가 만드는 사람마다 자기가 상표를 거기다 약에다 찍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KY라고 찍어 놓으면 그게 좋다는 소문이 나면 엄청 팔리게 되죠. 그럼 그 사람은 돈 벌어요.
그러다가 어쩐가는 들통이 나서 잡혀가죠. 잡혀가도 다음에 나오면 또 그 짓을 합니다. 왜냐면 돈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미국에서 막 벌어지고 이거 막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DEA라는 그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은 우리나라 마약 단속반보다는 비교가 안 되게 그 법적인 파워가 있습니다. 그 체포 구금을 할 수 있어요. 그 여러분들 영화에 보면 뭐 FBI 글자 달고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DEA라고 이 뭐 가슴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단속반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잡혀가도 계속 이 물질들이 퍼져나가고 있어요. 근데 환각제는 아까 말씀한 대로 이 기분만 좋게 하는 게 아니고 기분 나쁘게 하는 또 작용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약을 먹고 기분 좋은데 빠져 있는 게 아니고 막 발광을 하고 피해 망상을 보이고 사람들한테 다리 들고 너 나 죽이려고 하는 아니냐 해서 이제 폭력을 행사하고 막 도망가고 이리저리 뛰다니고 하니까 사고 나고 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배드 트립이라고 그래요. 불쾌 체험. 보통 그 환각제 먹고 뿅 가 있는 상태를 여행 간다고 그래요. 트립 간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불쾌한 체험도 하는데 이걸 배드 트립이라고 그러는데 이때 이제 사고 나는 수가 많고 심지어 자살도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코 이게 환각제가 좋은 기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한 대로 이 쾌감을 높일 만큼 또 불쾌한 느낌도 만들어낸다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플래시백이라는 현상이 있는데 이 술을 먹고 그 마약을 먹고 시간이 꽤 지났어요. 지난밤에 실컷 즐겼는데 아침에 출근해서 갑자기 눈앞에 그 환각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놀래가지고 당황해합니다. 이걸 플래시백이라고 그래요. 며칠 전에 그 플래시백 현상이라는 게 뭐 우리나라 신문 기사에 났더라고요. 근데 그게 설명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걸 잘 이해할까 싶었는데 그런 플래시백 현상이 있어서 사람들한테 들통이 날 뿐 아니라 그때 사고가 나는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마리화나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마리화나는 우리나라에서도 나죠. 밭에 가면 대마라고 하는 걸 키우죠. 옛날에는 그걸 가지고 삼을 가지고 이제 뭡니까? 삼배를 짰죠. 그게 대마입니다. 그 대마 일부를 이제 담배처럼 만들어서 피운다 이거죠. 그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이게 아주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1975년도에 이 대마초 파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보통 나이 든 사람 다 기억하는데요. 이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 해피 스모커 사건 있는 걸 알고 모조리 잡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우리 그 시립 이 병원에 이런 사람들이 버글버글 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때 이후로 단속을 심하게 해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 마약에 괜찮은 그 깨끗한 나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대마초는 비밀리에 이제 이렇게 매매되고 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서는 요즘요 우리가 걱정하는 게 약으로 이렇게 대마를 이렇게 이렇게 섭취하게 했었어요. 예를 들면 구토증이라든가 암에 걸린 사람이 통증이 심할 때 이 마리화나를 주면 이 완화된다 해가지고 약으로 팔았는데 이게 이제 비밀리에 또 팔아요. 약국 사람이 약사가 야매로 이제 남용자한테 이걸 팔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럴 바야 차라리 개방하자 해서 리크리에이셔널 유즈 재미삼아 사용하는 거를 허용했어요. 법적으로. 이제 주에 따라 다른데 허용한 주가 있고 안 하는 주가 있는데 그 맨 처음에 그 리크리에이셔널 유저를 허용한 나라가 허용한 주가 콜로라도입니다. 그래서 콜로라도 주가 이제 그 덴버가 주도인데 말이 있어요. 덴버 가면 전국에 있는 그 마리화나 피는 사람이 그걸 사러 오는 바람에 덴버시 거리가 다 마리화나 연기로 가득 차 있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악명이 높아졌습니다. 덴버가 깨끗한 도시가 아니게 됐어요, 지금. 그다음에 본드, 우리가 본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흡입제라 그러고 이제 그걸 전문적으로 휘발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카보하이드레이트, 하이드로카본. 이 하이드로카본이 들어있는 물질을 마시면 뇌가 마비가 돼서 마치 환각을 일으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싸구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본드, 신나, 접착제, 휘발유, 그다음에 뭐 매니큐어 바르는 거기에 들어있는 아세톤, 이게 다 모두 휘발성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맡아보면, 여러분도 맡아보면, 좀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대량으로 마시게 되면, 말하자면 생명이 위험하죠? 여러분 얼마 전에 하더라도 누가 이 비닐 주머니에 본드를 짜놓고 코에다 대고 이렇게 마시다가 쓰러져 죽은 사람이 기사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볼 일이 아니에요.
이걸 맛을 아는 사람은 이걸 마시다가 좀 더 이제 제대로 마약으로 찾아가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나 돈 없는 사람들이 이런 기분을 맛보기 위해서는 이게 싸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이제 대용으로 쓰는데 어린 아이들이 이걸로 쓰다가 이게 이제 진짜 마약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런 걸 절대로 못하도록 하여튼 미리 단속하고 감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 죽은 사람을 서든 스니핑 데스라고 그래요. 갑작스럽게 스닙, 이렇게 흡입하다가 죽어버렸다. 이런 얘기죠.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참 딱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펜은 워낙 옛날부터 유명하니까 다 아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효과의 치명성은 잘 모르시죠?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이게 워낙 돈이 되니까 옛날부터 이걸 만들어 파는 그런 이제 소위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제 트라이앵글, 크레센트 벨트 이런 데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캄보디아나 그쪽에 산악지대하고 아프가니스탄 이 지역의 산악지대에서 이제 이걸 만들어서 유럽이나 미국으로 팔아넘기죠. 아편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단어를 좀 아셔야 되는데 여기 똑같은 이제 아편인데 이름이 다르게 여러분이 소개되는 거죠. 아편, 양귀비, 몰핀, 코데인, 메사돈, 헤로인 이런 것들이 다 모두 아편 계통입니다. 그리고 감기약 르미라, 루비킹 이런 데 들어있는 덱스트로모르판이라는 약인데 이것도 아편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기약을 애들이 왜 사서 먹는다는 말 들었죠? 르미라 증후군 또는 르미라 중독이라 그러는데 이게 아편류입니다. 이걸 하다 보면 이제 이걸 끊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아편의 역사가 꽤 되죠. 우리나라 아편은 언제 제대로 들어와서 남용이 되었느냐면 이제 2조 말 때부터라고 그러는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들여왔다 하는 그런 이제 소위 이제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교 사변 후에 이제 이게 아주 심하게 번성을 했는데 역시 이제 그때는 아마 이승만 대통령 때인지 하여튼 한번 탄속을 일제해서 일망타진한 적이 있었는데 그전에는 이 아편 중독자가 우리나라에도 참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다행히 그래도 잘 통제가 되어 있는 셈입니다. 이 아편에서 이제 나온 얘기 중에 이제 조금 재밌는 얘기가 아편을 이렇게 어떻게 해서 뇌에 작용하는가를 연구하다 보니까 뇌에 작용한다는 걸 알고 뇌에 작용하니까 뇌에도 그런 물질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해서 발견된 게 엔돌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엔돌핀 신문에 많이 보죠. 웃으면 엔돌핀 나온다 이러는데 이 엔돌핀은 웃으면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 그 고통을 진통시키기 위해서 뇌가 알아서 분비하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엔돌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하는 것이 엔돌핀 효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유명한 것이 이제 근육 강화제. 예, 이제 이렇게 이 근육 알통 내기 위해서 먹는 남성 호르몬. 요게 이제 남용을 하게 됩니다. 먹다 보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자꾸 먹게 되는데 이걸 먹다 보면 이제 난폭한 성격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로이드 레이지, 안드로이드 레이지라는 게 남성 호르몬 분노라고 그래요.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것도 우리가 이제 막아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용 약물에 관해서 이제 특징들과 여러분이 알만한 이슈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